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난다. 당연한 얘기죠. 당연한 얘기인데 이것을 한자로 쓰면은 이렇게 씁니다. 종두 득두. 종자가 씨앗이 콩이면은 콩의 열매를 얻게 된다 해서 종두 득두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감을 먹고 나서 요 감을 맛있게 먹고 나서 그 감 속에 들어있는 요 씨앗을 받아서 땅에 뿌리면은 감나무가 나올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감씨를 심게 되면 감나무가 나오는 감나무가 되기는 하지만은 어미보다가도 훨씬 작은 돌감이 달리거나 아니면 이렇게 요 사진처럼 더 작은 돌감보다가도 더 작은 고요미 달리게 됩니다. 그래서 감씨를 심었는데 고요나무가 나오게 되는 경우는 그 감의 대목으로 쓰였던 어미나무가 고요미였기 때문에 고요미 달리게 되는 것이고, 또 고요미 아니고 돌감이 나는 경우는 돌감나무의 대목을 접붙인 경우이기 때문입니다. 감씨가 가지고 있는 유전자는 열성이기 때문에 잘 나타나지 않게 되고, 접붙이기 이전에 품질이 좋지 않았던 어미의 종인 돌감이나 이것처럼 고요무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야생의 어미나무에 개량된 나무를 접붙일 때 그 어미나무가 고요미인지 아니면 돌감인지에 따라서 그 열매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한눈에 알아보는 우리 나무라고 하는 나무도감 책의 저자 박승철입니다. 오늘은 감나무과의 감나무하고 고염나무, 이 두 나무 아주 비슷하죠. 두 나무 아주 비슷하기 때문에 오늘 두 나무의 공통점과 차이점, 서로 같은 점과 다른 점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감나무는 보통 이 고염나무에 접붙이기 해서 고염나무를 대목으로 접붙이기를 해서 자라게 되는 것이 감나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나무의 어머니는 고염나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염나무가 없게 되면은 감나무가 없다, 그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두 나무는 고염나무나 감나무는 아주 비슷하죠. 아주 비슷한 점이 많은데 다만 열매의 크기가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감나무의 열매를 보면은 우리가 시중에서 과일 가게에서 사 먹는 감나무들은 지름이 8cm까지 됩니다. 지름이 8cm까지 되는 것이 이 감나무인데, 거기에 비해서 고염나무는 열매의 지름이 감나무에 비해서 형편없이 작죠. 형편없이 작아서 지름이 2cm, 아주 콩알만 합니다. 콩알만큼 작은 이런 조그마한 감이 열리는 것을 우리들은 고요미라고 하고, 그리고 감나무는 개량해서 품종이 여러 가지가 많이 있게 되죠. 많이 있게 돼서 여기에 지름이 8cm라고 했는데 지름이 8cm보다도 더 큰 감도 요즘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감의 크기에서 두 나무는 고용과 감나무는 금방 구별이 됩니다. 구별이 되는데, 또 두 나무는 꽃이 피어 있을 때도 두 나무는 쉽게 구별이 됩니다. 그래서 감나무는 보면은 꽃의 크기가 큽니다. 꽃의 크기가 커서 요 암꽃을 보면은 암꽃은 지름이 최고 16mm 정도 됩니다. 요것이 16mm 정도로 꽃이 크면은 감나무인데, 거기에 비해서 고염나무는 16mm보다도 훨씬 작은 최고 커봐야 7mm, 아주 작죠.
꽃의 크기가 아주 작고 앙증맞고 귀엽게 생겼다. 그래서 고엽나무의 꽃을 보면은 이렇게 다닥다닥 붙어서 꽃이 다닥다닥 붙어서 요게 꽃이 핀 것을 모르고 지나갈 만큼 눈에 잘 띄지 않는 것이 바로 고엽나무죠. 그래서 꽃의 크기가 작다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꽃의 크기만 작을 뿐만 아니라 요 고엽나무는 요 꽃자루의 길이도 아주 짧습니다. 여기 보면 사진에서 보면 요게 줄기가 있고, 줄기에서 꽃자루가 아주 여기에서 여기까지 꽃자루의 길이가 엄청 짧아서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러한 꽃들이 하나 둘 세 개가 잎겨드랑이, 여백이라고 하는 잎겨드랑이에 이렇게 세 개가 보이는데, 요 꽃자루의 길이가 아주 짧다. 짧은 것은 고엽나무인데 비해서 감나무의 꽃을 보면은 감나무의 꽃의 꽃자루는 아주 길죠. 이렇게 뚜렷하게 길게 눈으로 육안으로 금방 구별이 된다 하는 이러한 뚜렷한 차이점으로 꽃의 크기가 크면서 감나무는 꽃의 크기가 크면서 꽃자루의 길이도 길다고 하는 이러한 뚜렷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어서 꽃이 피었을 때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 보다가도 또 여기 보면은 수꽃의 수술의 숫자도 16개에서 24개, 이게 감나무죠. 그래서 감나무는 수술의 숫자도 자그마치 24개까지도 된다. 이게 수술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해서 수술의 숫자가 24개까지 되는 것이 감나무인데 반해서 고엽나무는 수술의 숫자가 16개 정도이다. 그래서 16개 정도이면 고엽나무이고 24개 정도로 숫자가 훨씬 더 많으면은 감나무다. 이렇게 꽃이 피어 있을 때 두 나무는 수술의 숫자로도 구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요 감나무와 고엽나무는 꽃이 피었을 때 보면은 이런 차이점도 있습니다. 요거 감나무인데, 감나무는 암꽃과 요게 암꽃과 수꽃이 한 나무에, 같은 나무에 달리게 되는 암수 한 그루인 것이 감나무인데, 그런데 가끔 가다가 보면 암수가 딴 그루로 수꽃만 피는 나무가 따로 있고 암꽃만 피는 나무가 따로 있는 암수 딴 그루인 나무도 있고, 보통은 암수 한 그루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감나무인데, 거기에 비해서 이 고엽나무는 암수가 딴 그루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암꽃만 피는 나무가 따로 있고 이렇게 수꽃만 피는 나무가 따로 있다. 그래서 암수가 딴 나무의 암꽃과 수꽃이 각각 다른 나무에 피면 고엽나무고, 암꽃과 수꽃이 한꺼번에 있으면 감나무다. 이렇게 구별을 하면 쉽게 구별이 됩니다. 그리고 이 꽃을 보면은, 꽃에서 이 암꽃을 보면 아주 재미있는데, 이 꽃의 암꽃을 보면은 감나무의 암꽃부터 보겠습니다. 감나무의 암꽃을 보면은 이렇게 꽃이 있는데, 이렇게 꽃잎이 여기 하나, 둘, 셋, 네 개가 보이는데, 꽃잎 속에는 여기 수술이 보입니다. 요 안에 요 부분이 초록색 부분이 밑씨가 들어있는 씨방 부분인데, 씨방 부분에 이렇게 수술대가 있고, 수술대 끝에 꽃밥이 있는 수술이 보이는데, 이 수술에 꽃밥은 태화를 해서 이렇게 흔적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꽃밥은 꽃가루가 들어있지 않은 가짜 수술이죠. 그래서 이것을 가짜 수술이라고도 하고 헛수술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헛수술을 한자로는 가웅예라고 하죠. 이렇게 가짜 수술을 가지고 있는 암꽃, 이러한 암꽃을 피는 것이 바로 이 감나무죠. 감나무이고, 이 고엽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엽나무도 보면은 고엽나무에도 이렇게 암꽃 속에 이렇게 수술이 있는데, 이렇게 뺑 둘러가면서 수술대가 하나,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수술대가 있는데, 수술대 끝에 꽃밥은 태화를 해서 꽃가루가 들어있지 않는 그러한 가짜 수술, 헛수술을 가지고 있는 것은 고엽나무와 감나무가 같습니다. 고엽나무와 감나무가 같다고 하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하나, 둘, 셋, 네 개의 꽃잎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꽃잎이 아니고 꽃뿌리 갈래 조각이 네 갈래로 갈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꽃을 자세히 보면 요 아랫부분, 여기에서 요 부분이 다 딱 달라붙어 있는 통꽃이죠. 통꽃이기 때문에 이것은 꽃잎이라고 하지 않고 꽃뿌리라고 하고, 꽃뿌리의 갈래 조각이 네 갈래로 이렇게 갈라졌다. 그래서 아까 설명했던 꽃잎은 틀린 말이고, 이것은 꽃뿌리 갈래 조각이 네 개다. 그렇게 말을 해야 정확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 두 나무는, 요거 지금 감나무를 보고 있는데, 요 감나무의 키를 보면은, 감나무의 키는 높이가 10m 정도 자라는 작은 키 나무입니다. 그래서 높이가 4m에서 10m, 그래서 최고 높아도 10m까지 밖에 자라지 못하기 때문에 큰 키 나무가 아니라 작은 키 나무, 소교목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감나무인데, 거기에 비해서 고엽나무는 그 키가 10m보다가 더 큽니다. 그래서 높이가 10m에서 15m, 감나무보다가 5m 이상 크기 때문에 이것은 큰 키 나무, 교목이라고 합니다. 조금 전에 감나무는 작은 키 나무였는데, 요 고엽나무는 키가 15m까지 자라기 때문에 큰 키 나무로 분류를 한다고 하는 이러한 차이점으로 고엽나무와 감나무는 구별을 하게 됩니다. 우리들이 감을 먹고 나서 감 속에 들어있는 씨앗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씨앗은 되게 버리게 되는데, 버리기 전에 요 감씨를 반을 쪼개 보면은 이렇게 쪼개지게 되죠. 이렇게 쪼개지게 되는데, 여기에 진한 갈색의 씨앗의 껍질 속에는, 여기 씨앗의 껍질이 여기 이렇게 보이는데, 씨앗의 껍질 속에는 진한 회색의 이러한 배젖이라고 하는 게 있고, 배젖 속에는 이런 숟가락처럼 생긴 이런 씨눈이 있습니다. 요거 정말 스푼처럼 생겼죠. 숟가락처럼 생겼는데, 요 씨눈은 장차 감나무가 되기 위한 준비를 다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까지 이렇게 보면은,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줄기가 될 부분이죠. 이렇게 줄기가 되고, 요 부분이 떡잎, 나중에 커서 이러한 잎이 될 부분이 벌써 미리 요 씨앗 속에 숨어 있습니다. 씨앗 속에 숨어 있는데, 요 씨눈이 요 줄기와 잎을 합해서 씨눈이라고 하는데, 요 씨눈이 자라기 위해서는 뭔가를 먹어야지 자라겠죠. 뭔가를 먹어야지 자라는데, 그 온도와 습도가 맞으면은 요 씨눈은 요게 배젖이라고 하는 요 부분에 들어있는 양분을 흡수해서 요 씨눈이 자라서 줄기가 되고 잎이 되고, 그래서 요 아래에서 뿌리가 나오고, 그렇게 해서 요게 점점 자라서 감나무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흔히 감나무를 접붙일 때 병충해에 강한 요 고엽나무를 접붙이기에 대목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이 고엽나무는 감나무에 비해서 추위에 아주 강한 나무입니다. 추위에 강하면서 또 요 씨앗을 뿌려가지고 묘목을 생산할 수 있다고 하는 장점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생장이 아주 빠르다고 하는 이런 장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장점을 이용해서 감나무를 접붙일 때 이 고엽나무를 대목으로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감나무는 고엽나무를 대목으로 이용하지 않는다면은
굵고 맛있는 감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엽나무는 어두운 땅 속에 뿌리를 파고 들어가 고생스럽게 양분을 모아서 남의 자식인 감나무를 열심히 키워주고 돌봐주게 되는데, 그러한 봉사정신으로 평생을 살게 된다고 합니다. 이 고엽나무는 줄기에 감나무 가지를 접붙이고 한두 해가 지나게 되면은 접을 붙였던 흔적이 흐릿해지면서 원래 한 나무였던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어떤 일의 흔적이 남지 않을 때 감나무에 접을 붙인 것 같다고 해서 감나무에 접을 붙였다, 그런 뜻으로 감접 같다라는 표현을 하던 것이 감접 같다가 감접 같다로 된 소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접 같다라고 하다가 요즘에 와서는 그 감접 같다가 감쪽 같다로 변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감쪽같이 속았다 할 때, 감쪽 같다 할 때 바로 감쪽 같다는 감나무에 접을 붙였던 감접 같다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이 고엽나무의 잎은 말리거나 덮어서 차를 끓여서 마시기도 합니다. 고엽나무의 잎에는 비타민C가 사과나 레몬이나 귤보다가도 훨씬 더 많은 비타민C가 들어있다고 합니다. 이 고엽나무의 목재는 가구를 만들 때 쓰기도 하고 건설용으로도 이용을 합니다. 고엽나무의 열매에는 타닌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타닌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떫어서 이 고염의 열매를 잘 먹질 못하게 되는데, 그 타닌이 많은 이 열매를 햇볕에 말려서 식용으로 먹거나 약으로 쓰게 됩니다. 그래서 떫은 맛을 내는 타닌 성분은 지방을 분해해주고 혈액순환을 촉진시키면서 고혈압에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열매는 식용으로 먹기도 하지만은 염료, 물감으로 쓰거나 약재로 쓰기도 하는데, 염료로 사용할 때는 이 열매가 익기 전에 열매를 이용한다고 합니다. 우리 속담에 고염 이르니 감 하나만 못하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질구레한 것들이 아무리 많아도 큰 것 하나를 못 당한다는 말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잠깐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무도감 공부는 박승철이 사진을 찍고 박승철이 글을 쓴 한눈에 알아보는 우리 나무라고 하는 나무도감 책을 펼쳐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공부를 하고 난 후에 만나게 되는 나무는 바로 내 친한 친구를 만나는 것처럼 반갑고 호기심 넘치고 흥미진진한 기쁨을 가슴 가득 안겨주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공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